세상의 이슈와 화제를 열어보는 유한나 기자의 언박싱. 오늘은 한국의 게슈타포, 공수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게슈타포를 아십니까? 정신명칭은 비밀국가경찰로서 SS 나치 친위대와 더불어 체제 강화를 위해 위력을 발휘한 국가권력 기구였습니다. SS 대장 히물러가 신복인 하인리히 밀러를 통해 지휘한 게슈타포는 국가의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세력을 정치적 스파이로 몰아 탄압한 기구입니다. 따라서 독일의 경찰력은 명목상 내무부에 소속하면서도 SS와 게슈타포 모두를 총괄하는 하인리히 휘하 아래 통합되어 수사권과 단속권 모두를 쟁취하는 하나의 독재기구로 전락해버렸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지난 2019년 12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던 공수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공정한 사업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게슈타포와 같이 독재적 정권을 움켜쥐기 위한 기관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조항들이 빽빽히 나열되어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선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하는 안입니다. 대략 규모는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약 120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수처 법안의 취지만을 놓고 본다면 왜 공수처가 나쁘다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공수처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안에는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민주주의를 올가매는 올무 같은 조항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초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원안에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자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같은 당원이 금태섭 의원조차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며 반발을 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권희은 의원이 수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렸는데요. 기소권을 일반인들로 구성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부여하고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공수처 내 검사 임명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이 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놨으나 결국 부결됨에 따라 공수처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게 되었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수사개시권을 갖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공수처 조항에 제시된 제24조 2항을 보면 당초에 백 의원이 올린 진행 중인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했던 사안에서 수사를 인지만 해도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하는 조건으로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취사 선택해 사건을 키우거나 은폐할 수도 있는 것이며 수사 밀행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을 보고한다면 수사는 뭉개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4조 1항과 3항을 보면 처장이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이첩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 헌법적인 근거도 없는 공수처에게 모든 수사를 이첩할 수 있으며 헌법기관이 검찰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했는데요.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 업무 경력을 요구하던 것을 5년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수사처 검사 자격 요건으로 조사 업무를 끼워 넣었는데요. 결국 이것은 과거 사회의 경력을 보겠다는 것으로서 뜻이 맞는 변호사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해 민병 검찰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 아니느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민주당은 법안 3조 3항을 제시하며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제시,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행위를 일치해선 안 된다라는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부터가 공수처에 관여한 행위이며 지시하는 행위가 아니느냐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조직 운영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원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여야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변경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결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처 규칙 역시 수사처장이 총괄하는 것이며 이러한 수사처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에 대통령이 일절의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야당에서는 게슈타포라는 비난이 제기되었으나 민주당은 검찰보다 작은 조직이 무슨 비밀경찰과 같은 일들을 하겠냐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보다 상위기관의 역할을 충족하며 권력의 분포도를 높이 가지고 있는 공수처가 과연 게슈타포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지는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이번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허영 교수는 헌법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며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고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법부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공수처는 독재기관으로서 삼권 분립을 와해하기 때문에 이 역시 헌법 가치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좋다고 추구하는 공수처 제도, 선진국에서는 활용하는 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를 도입하는 나라는 오히려 검찰 제도가 미비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이지 검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현 정부와 같은 국가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에 열린 신년합동 인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 문 대통령 역시 헌법을 운운하며 대통령으로서 이에 따라 응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자체가 헌법과 맞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안건을 끌고 가는 것은 문정부의 크나큰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헌정사에 비추어 가장 부패하기 쉬운 대통령과 친인척들을 수사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있는 지금 이 시기에도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겠다라는 문 정부의 타이틀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일인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평등, 공정, 개혁이라는 말을 앞세워 독재를 일삼았던 국가들의 종말이 어떠했는지 또 어떻게 그들이 독재를 일삼아왔는지 역사를 통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이, 시간들이 역사로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일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더 이상 앞으로 기록되어질 역사에 독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지지 않길 바라며 유한나 기자의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